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면서 저는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제 고향인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바라보니 우리나라 대부분을 덮고 있는 끝없는 모래가 보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칼리드 알사디예요. 15년 동안 저는 농업혁신부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 거창한 직함은 제가 아무것도 잘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어떻게 식량을 재배할지, 나라를 돕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들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하지만 어려웠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식량을 공급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매년 약 1200억 달러를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는 데 쓰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우리 땅의 85%가 척박한 사막이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수 없었어요. 식물은 물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물이 너무 부족했죠. 특별한 관계 시스템으로 물을 공급받는 야자수가 줄지어 있는 도로를 따라 출근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특별한 시스템 덕분에 살아남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 없이는 더위 속에서 금방 죽어버릴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알사디시 장관님께서 즉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죠. 어제 한국에서 온 스마트 팜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두꺼운 폴더를 받았거든요. 한국인들은 물을 절약하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특별한 온실로 사막에서도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거짓 약속들을 봐왔거든요. 알마크툼 장관의 넓은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 칼리드 한국 제안서를 검토했겠지? 네, 장관님. 장관은 책상으로 돌아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했네. 한국 기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세.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장관을 존경하지만 그가 화려한 발표와 빈 약속에 속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사막 조건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기술들을 봐왔습니다. 어느 것도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장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은 다르네. 정부가 결정했어. 자네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이끌 걸세. 그는 폴더를 내 쪽으로 밀었어요. 안에는 상세한 계획 예산 일정이 들어 있었죠.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한국팀이 다음 주에 도착하네. 내일 국제농업 엑스포에서 그들을 만날 걸세. 네, 장관님.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또 낭비되는 시간, 또 낭비되는 돈. 이런 일은 전에도 봐왔어요. 외국 기업들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돈을 가져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떠나곤 했죠. 아름답지만 잔인한 사막. 사막은 어떤 것도 쉽게 주지 않았어요. 폴더를 열어 한국 스마트 팜 시스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지에는 컨테이너 크기의 온실에서 자라는 녹색 채소들이 보이고 있었죠. 디자인은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이 시스템이 전통적인 농업보다 85% 적은 물을 사용하고 태양으로부터 자체 전력을 생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모래폭풍이 불고 55도의 열기 속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무언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안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일 이 한국인들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약속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도 제 일을 할 겁니다. 농업 엑스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최신 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색색의 전시물들을 비추고 있었죠. 정장과 전통 의상을 입은 남녀들이 부스에서 부스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그 흥분된 분위기를 함께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아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별 관심 없이 각 전시물을 훑어보고 있었죠. 물을 절약한다는 관계 시스템들, 식물이 더 빨리 자란다는 토양 처리제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봐왔고
대부분은 우리의 척박한 사막에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커다란 전시장의 구석에서 저는 간단한 간판이 붙은 작은 부스를 발견했어요. 에코팜 솔루션스. 다른 전시물처럼 화려한 장식이나 큰 비디오 스크린이 없었죠.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한 여성이 작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짓을 섞어가며 말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정확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자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사디시시죠. 그녀가 손을 내밀며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지민 박사입니다.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약수는 단단하고 프로페셔널했어요. 제가 만났던 다른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그녀는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기쁘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무 친근하거나 관심 있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박사는 그녀의 전시물을 향해 손짓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부스 중앙에는 작은 투명 온실 모델이 있었어요. 안에는 특별한 조명 아래 작은 채소열이 자라고 있었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튜브들이 물방울 하나 낭비하지 않고 식물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물 사용량을 85% 줄여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위쪽의 태양광 패널은 필요한 에너지의 95%를 제공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귀하의 것과 비슷한 사막 조건에서 철저히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전에도 들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술이 사막에서 작동한다고 말하죠. 한 박사님,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가고 모래폭풍이 불면 이런 시스템들은 항상 실패하더군요. 그녀는 제 의심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신 태블릿을 꺼내 차트와 숫자가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은 다른 걸프 국가에 있는 저희 테스트 사이트의 실시간 데이터예요. 귀하의 서부 지역과 똑같은 조건에서 6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었어요. 숫자들은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었고 물 사용량은 매우 적었으며 가장 더운 날에도 에너지 생산이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화면 속 숫자가 식량을 재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표 자료와 데이터 차트는 보기 좋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진 않죠. 제가 말했어요. 한 박사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일 저희 테스트 사이트로 초대하고 싶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식물을 만져보고 채소를 맛보고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의심을 표현하면 더 많은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그저 직접 보라고 초대할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사막 기후를 견디지 못하는 시스템에 낭비된 수백만 달러. 유망해 보이던 아이디어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졌을 때의 실망감. 저는 실패를 예상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위험한 생각을 밀어냈어요. 내일 저는 그들의 테스트 사이트를 방문할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보고서를 쓸 때 확실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말 만약에 이 한국인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하얀 SUV 차량들이 테스트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언덕과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몇 안 되는 사막 식물들만 보이고 있었죠. 한 박사가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아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거의 2시간 운전하며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텅 빈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울퉁불퉁한 흙길로 차를 돌리며 말했어요. 멀리서 정돈된 줄로 배치된 커다란 금속 컨테이너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주변에 물탱크, 제어장치, 작은 기상 관측소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있었어요. 차가 멈추고 문을 열자 열기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적어도 50도는 되는 것 같았죠. 이 기술이 정말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이쪽이에요. 한 박사가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를 향해 빠르게 걸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더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변화가 느껴졌어요.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온도는 약 28도 정도로 식물을 키우기에 완벽했어요. 습도도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고 딱 적당했죠. 길게 줄지어 있는 채소들이 깔끔한 수로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LED 조명이 위에서 보랏빛 빛을 내고 있었고 작은 튜브들이 각 식물의 뿌리에 직접 물을 공급하고 있었죠. 각 유닛은 중앙 제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한 박사가 벽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AI가 온도, 습도, 물 흐름, 영양소 수준, 빛 노출 등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죠. 저는 천천히 줄 사이를 걸으며 채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상추, 오이, 토마토가 완벽한 형태로 자라고 있었죠. 식물들은 건강해 보였어요. 우리 최고의 온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좋았죠. 저는 하나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죠. 아삭하고 즙이 많고 맛있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랐다는 게 믿기 힘들었어요. 이 시스템은 물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스러워 물었어요. 전통적인 농업에 필요한 양의 약 20% 정도요. 그녀가 태블릿에 더 많은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시스템이 물을 재활용하고 공기 중 습기를 포집하고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요. 낭비가 없죠. 이후 몇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검사했어요. 물탱크를 확인하고 필터를 검사하고 전력 소비 데이터를 살펴보고 백업 시스템을 테스트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했어요. 다른 시간에 도착했죠. 때로는 이른 아침에, 때로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그들을 불시에 방문해서 시스템이 실패하는 순간을 찾고 싶었거든요. 저는 수치를 확인하고 성장률을 검사하고 한국팀에 끈질기게 질문했어요. 매일 채소를 맛보며 크기와 무게를 측정했죠. 물 사용량과 에너지 생산량을 모니터링했어요. 매일 데이터는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시스템이 작동했죠. 에너지 생산은 효율적인 배터리 덕분에 흐린 날에도 안정적이었어요. 매일 방문한 지 2주 차에 모래폭풍이 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 갈색으로 변했고 시야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실패하는지 볼 수 있겠네요. 한 박사와 그녀의 팀과 함께 주 제어실에서 대피하며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폭풍이 6시간 동안 몰아치고 있었어요. 모래가 구조물에 쌓이고 있었고 태양광 패널은 자동으로 기울어져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죠. 특수 필터가 먼지가 환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손상이나 적어도 효율성 저하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단 4%의 성능 감소만으로 운영을 유지했고 몇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테스트 3주차에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사임이라는 젊은 베두인을 만났어요. 그가 개발한 것을 보여주며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 전통적인 사막물 수확 방법을 그들의 기술과 결합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결과를 보세요. 그의 혁신은 단순하지만 탁월했어요. 정규 농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젊은이가 이미 이 첨단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실패할 외국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환경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무언가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지는 해가 사막을 금빛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생산량은 예상보다 15% 더 높았고 물 사용량은 전통적인 농업 방법보다 80% 더 적었죠. 시스템은 거의 모든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틀렸던 걸까? 그 생각은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장관님께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포함시켰죠. 제가 타이핑하는 단어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초기 테스트 결과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평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직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죠.
변화의 씨앗이 마치 사막 컨테이너 속의 식물들처럼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테스트 현장을 처음 방문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변화는 놀라웠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요. 오늘은 정부 관계자들이 최종 점검을 위해 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가먼지 구름 속에서 도착하자 저는 긴장하며 전통 옷을 바로잡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알마크툼 장관님도 계셨는데 사막의 열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장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이룬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단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성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인생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룹을 첫 번째 컨테이너로 안내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죠. 관계자들은 완벽한 줄로 자라고 있는 풍성한 녹색 채소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시스템을 통해 물이 흐르는 소리는 마치 작은 오아시스 개울처럼 평화로웠죠. 결과는 저희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무시했던 기술을 변호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며 설명했어요. 생산량은 예상보다 115%고 물 사용량은 전통적인 농업 방법보다 80% 적습니다. 관계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중앙 제어 시스템을 보여주며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죠. 장관님은 확실히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사이미가 그룹에게 자신의 혁신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사막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그의 물 응축 시스템은 효율성을 10% 더 향상시켰죠. 그가 설명을 마치자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지난주 모래 폭풍을 견뎌냈나요? 장관님이 물었어요. 네, 장관님,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컨테이너들은 폭풍 내내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폭풍이 가장 심할 때도 효율성이 단 4%만 감소했고 몇 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저는 방 건너편에 있는 한 박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신 그녀는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했어요. 그날 저녁 지원을 약속하며 관계자들이 떠난 후 우리는 쭉 컨테이너 지붕에 모였어요. 한국팀 현지 작업자들 그리고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함께 앉아 있었죠. 달빛 속에서 사막이 고요하고 아름답게 우리 주변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한 박사가 우리가 직접 기른 토마토로 만든 주스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긴 더운 하루 후에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상쾌하게 느껴졌죠. 이후 몇 주 동안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죠. 모든 지역에 2헥타르 규모의 스마트 농장 단지를요. 저는 한 박사와 그녀의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가 이니셔티브를 이끌도록 임명됐어요. 1년 후 저는 원래 크기의 10배로 확장된 시설 중앙에 서 있었어요. 주변으로 온실줄이 사막 속 녹색 바다처럼 지평선을 향해 뻗어 있었죠. 한국팀에게 훈련받은 현지 엔지니어들이 자신감 있게 정교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 아랍에미리트인들은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혁신을 개발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시설 주변의 사막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온실에서 방출된 습기가 작은 미기후를 만들었고 토착 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작은 오아시스가 척박한 환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제는 새들도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작은 사막 동물들이 우리 건물 주변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생명은 더 많은 생명을 끌어들이고 있었죠. 이 번성하는 생태계를 걸으며 저는 한국 기술이 우리 환경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편견과 과거의 실망에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이 프로젝트는 이미 우리의 식품 수입을 30% 줄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죠. 한때 농업에서 미래를 보지 못했던 젊은 남녀들이 이제는 열정적으로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태양이 우리의 사막꽃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확장, 더 많은 재생 에너지원 통합, 우리의 환경에 더 적합한 작물 품종 개발 등이요. 이 여정은 결코 농업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를 거부했던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죠. 사막은 항상 우리의 도전이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기회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필요했던 것은 단지 제 마음에 단단한 토양의 의심의 씨앗을 심을 용기뿐이었어요. 아름답고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로 자라난 씨앗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